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여수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현직 시의원들이 김회재 의원에게 공천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용주 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해 주철현 의원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의 전 현직 시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지역위원장이었던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해명 없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들은 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이용주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상포지구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주철현 후보는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는 잘못된 행정으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소송에서도 여수시가 패소했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주 의원은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직을 걸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주철현 의원 측은 후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압박이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남구청장을 지낸 최영호 예비후보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신재생 에너지 마을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최 후보는 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을 단결시키고 검찰 독재를 끝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과 선거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대학생 100원 버스, 농민 수당 인상과 순천대 의대 유치 등을 통해 희망찬 순천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배포한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선의 성격과 신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에 대해 박정식 사무처장은 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순천에 생겨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요. 광양시가 달빛 어린이병원과 비슷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모집했는데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현재 전국에 66곳이 운영 중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2017년 도입됐지만 전남은 지난달에서야 1호 병원이 지정됐고 두 곳 모두 순천에 몰려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 대란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다른 지역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거의 애기들이 아픈 게 열이 많이 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해열제로 좀 버티는 편이거든요.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났을 때 집에서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응급실을 이용했었고. 순천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는 3명 중 1명이 타지 환자였고 광양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병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의사가 여러 명인 병원이 없어요, 소아과는. 일단 의사 페이도 맞추기 힘든데. 인근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수차례 병원 모집에 실패하다 6년 만인 올해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역시군의회가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오늘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동참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 대부분 극우 성향의 인사로 위촉된 기획단 구성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 정부의 편파적인 기획단 운영은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역행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지 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동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달이 발견된 지역이 도심 한가운데여서 인근 시민들에게도 자주 목격되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수달 3마리가 갓 잡은 듯한 물고기를 입에 문 채 하천 내 바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놓은 채 장난스럽게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순천시의 도심하천 동천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가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심 외곽도 아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한 3, 4년 전부터 좀 많이 봤고요. 최근에도 서면 쪽 서천까지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순천만 습지에도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천 동천변에는 수달과 함께 야생 사슴들도 심심치 않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천변까지 내려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천 인근 도로에까지 뛰어들면서 위험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순천시는 도심하천인 동천의 수질이 7수를 유지하고 다양한 민물 어류가 서식하는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야생동물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천 하구에는 그 순천만 습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내 최대의 생물 다양성의 서식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동천에도 그 약 30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할 정도로 그 생물이 여러 가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도심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된 순천의 도심하천 동천. 순천만의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도심으로 확장시키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수도관 동파 사고는 물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사전 안전 점검 또 집집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과 강풍에 주택가 인도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골목마다 다니며 수도 계량기 보관함의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핍니다. 수도관 기둥을 단열재로 감싼 뒤 헌옷과 스티로폼 등으로 덮어 보온을 유지합니다. 수도관 동파 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 관리에 나선 겁니다. 영하권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면서 수도관 동파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터지면 장구기밖에 안 하는데 걱정은 태산간점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접수된 동파 사고는 1,200여 건. 주로 보온 덮개나 동파 방지팩 등 보온 조치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수도 간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 꼭지를 열어 소량의 물이 흐르게 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20도가량의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해 수도관을 녹여야 합니다. 24시간 동파 민원 신속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각 가정에 밖에 나와 있는 계량기 함 주변에 헌옷이나 헝겊 등으로 잘 싸서 비닐하우스 농가들도 시설물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을 녹이고 강한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동여매는 등 지속될 한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닐하우스에 있는 비닐이 파손될 걸 가장 우려하거든요. 지난번에 먼저 한파가 왔을 때도 비닐하우스에 좀 피해가 있었고요. 이번 주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강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가 중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80동 주민 1동 48만 원, 해륙면 상삼리 청솔 1차 아파트 주민 1동 47만 7,040원, 중앙동 5통 주민 및 해성사우나 41만 8천 원, 고흥군 영남면 간천마을 주민 1동 38만 1,000원, 남양면 우도마을 주민 1동 36만 3천 원, 순천시 해륙면 성산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상봉 2구 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화양면 낮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율촌면 신산 3구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48통 주민 1동 13만 5천 원, 순천시 해륙면 신대 21리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예교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대표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다음 달 13일까지 설맞이 할인전을 엽니다. 명절 인기 상품 약 300여 종이 대상이며 단일 품목을 20개 이상 주문하면 전체 금액의 10%가 할인되고요. 소고기와 삼겹살 같은 인기 상품은 중복으로 할인됩니다. 최근 폐지 가격 하락에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수집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광양시는 폐지 기준가보다 실제 판매가가 낮으면 그 차액만큼 지원합니다. 또 손수레와 야광 등 같은 안전장비도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도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장애인과 섬 주민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대상이며 쌍봉도서관에 등록된 일반 도서를 골라 신청하면 책을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줍니다. 네,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0도에 그치며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였고요. 추위는 이번 주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순천이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면서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전 지역에 모레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약한 눈발만 가끔 날리겠고요. 큰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비가 온다면 5mm 안팎의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고흥 영하 5도, 광양 영하 6도, 순천은 영하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광양 영상 1도, 고흥 2도, 순천은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목요일부터 풀리기 시작해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현재 연안항인 고흥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연간 27만 명의 승객과 17만여 대의 차량, 180만여 톤의 화물 등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항이 자리매김했고 우주산업 관련 무역량도 증가할 것이라며 녹동신항의 무역항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K푸드의 수출이 늘면서 고흥군이 세계 최대 김 생산지, 녹동신항은 대한민국 김 수출입의 주요 관문으로 떠올랐고 새로운 무역항의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국가 무역 체계의 다양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와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